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는 오토 프렁크를 시공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를 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생각보다 이 프렁크 공간을 자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또 차가 항상 깨끗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닫을 때마다 손이 더러워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토 프렁크 시공 유무에 따라서 프렁크의 사용 빈도 자체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공해 드릴 제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공해 볼 제품은 역시나 안정성이 가장 높은 티슬릭스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구성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듈에서 나와서 다양한 각종 제품들이 연결되는 하네스이고요. 이 케이블은 이 쇼바의 연장 케이블로서 나중에 모듈에 연결할 때 쓰는 연장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프렁크 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프렁크를 자동으로 닫히게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서 10월 이후에 주니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순정 비상개폐 버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원래는 오토 프렁크를 사용을 하실 때 그 버튼을 누르면 프렁크가 자동으로 닫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 버튼이 없어졌거든요. 대신에 이 버튼을 출시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렁크를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선,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로 감지를 하게 만들어주는 스피커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전동 쇼바를 고정하게 만들어주는 브라켓과 볼트, 너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설치할 때 앞쪽에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오토 프렁크의 닫는 부분을 관장해주는 석션 모터와 센서바 레치거든요. 이 제품에도 보시면 티슬릭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토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들어가면서 특히나 겨울철에 세차를 하거나 눈을 좀 많이 맞았다가 그 눈이 녹았을 때 이 레치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서 석션 모터가 어는 증상이 간혹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정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티슬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수정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모듈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오토 프렁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관장을 해주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샵이 티슬릭스 제품만 시공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간혹 알리 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시공 의뢰를 하시던데, 제품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생각보다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사진들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쓰다 보니까 막상 제품을 받아보면 구성품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나의 차량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품을 받아보시고 이 제품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다라고 미리 아시고 반품을 하시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시고 설치를 하시면 그 다음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품별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은 쇼바가 괜찮은데 석션 모터, 레치 쪽이 문제가 있다든지, 반대로 레치 쪽은 괜찮은데 쇼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양쪽의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다양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들 때문에 이 제품들만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석션 모터와 모듈입니다. 자, 보시면 이 제품이 알리에서 산 저렴한 제품이고 이 제품이 티슬릭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내려간 곳이 고정된 이 부분을 보시면 티슬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단한 금속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에서 구매한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플라스틱이 삭아서 부러지거나 하게 되면 당연하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슬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와이어가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마감 처리를 해줌으로써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물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티슬릭스 제품의 모듈이고요. 이 제품이 알리 제품의 모듈인데, 보시면 모듈에 버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 시공을 하면서 티슬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속도라든지 아니면 닫히고 열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로바로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티슬릭스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티슬릭스 제품으로 시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다른 것뿐만 아니라 구동의 모습에서도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시공을 한 뒤에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 프렁크 시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어덕트 상단부 트림부터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토 프렁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쪽에 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틈에 손을 집어넣어서 한번 일단 1차적으로 들어주시고요. 밑에 쪽도 한번 들어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헤라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쪽은 이대로 손을 집어넣어 쭉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 프렁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보관 유닛도 탈거를 해줘야 됩니다. 볼트는 여기까지 해서 총 4개가 잡고 있습니다. 볼트는 이 안쪽에 넣어주세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헤파 필터 볼트까지 탈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로 여기에 드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헤파 필터 볼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 헤파 필터 볼트를 이렇게 푸실 때는 짧은 소켓으로 하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긴 소켓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작업이 편하실 겁니다. 탈거를 해주시고 보관 유닛을 천천히, 너무 세게 올리면 양쪽에 잡고 있는 키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파 필터 볼트는 풀러놨으니 그대로 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탈거를 다 완료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 레치 있죠? 요 순정 레치를 마스킹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순정 레치 위에 오토 프렁크 석션 모터 센서바가 있는 레치가 붙어야 되는데, 얘를 탈거했다가 다시 장착을 할 때 마스킹을 안 해놓으면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붙이면 프렁크 단차가 심하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부터 마스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커넥터 분리를 좀 해서 마스킹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플러스 전원을 먼저 넣어놓고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전원을 왜 먼저 넣어놓고 시작을 해주냐면, 짜잘짜잘한 작업들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큰 작업들을 이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따다닥 체결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편하더라고요.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플러스부터 좀 넣어줄 건데, 오토도어 핸들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한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보시면 오토도어 핸들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앞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프렁크 플러스 전원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넣어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저는 뒤쪽으로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볼트를 살짝 풀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플러스가 잘 안 나올 때는 롱 노즐을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자리를 잡으실 때 이 플러스들이 움직이지 않게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는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쇼바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쇼바 교체를 해줄 건데요. 쇼바 교체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지지봉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쇼바 한쪽을 탈거를 하게 되면 이 프렁크가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지봉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쇼바 탈거를 해볼 건데, U자형 클립이 있는데 걔를 이 뒤쪽에서 살짝 당겨줘야지 그 클립이 좀 넓어지면서 스터드를 놔줍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빼주는 방법은 이 뒤쪽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밑에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탈거가 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쇼바를 뺄 때 프렁크가 이런 식으로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저 지지봉이 없었으면 툭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오늘은 밑에 쪽도 한번 탈거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쪽은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송곳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만지면 위쪽과 동일한 공간이 만져지거든요. 를 제껴서 자, 송곳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제껴주면 됩니다. 밖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제가 방금 이 송곳을 이용해서 밑에 쪽 클립을 살짝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살짝 넓힌 다음에 빼면 쉽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순정 쇼바를 잡아주고 있던 볼트와 스터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스터드도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잡고 있는 너트도 동일하게 13mm이기 때문에 13mm 라쳇을 이용해서 탈거를 해주겠습니다. 살짝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돌려서 빼면 쉽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볼트를 풀어줬고요. 이 볼트가 빠진 구멍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 오토 프렁크 쇼바를 고정해주는 브라켓이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위치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프렁크 쇼바를 고정할 수 있는 이 브라켓을 장착을 해줄 건데 이 브라켓에 보시면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R이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적혀 있죠. 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R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차량을 바라봤을 때가 아니라 차량이 앞쪽을 바라봤을 때 방향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R, 조수석이 R 방향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볼트를 뺐던 자리, 순정 볼트를 뺐던 자리 위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오토 프렁크 안에 이 브라켓에 맞는 이 볼트가 동봉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위치를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살짝만 지금 조여놓은 상태입니다. 볼트를 순정 볼트가 빠져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브라켓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손으로 조금 더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고 미니 라쳇으로 단단하게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토 프렁크 전동 쇼바를 장착을 해줄 건데 전동 쇼바를 장착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사전 공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쇼바 위쪽을 한쪽 방향으로 좀 돌려주시고 반대 방향으로도 좀 더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는 이 안쪽에 윤활유가 전체적으로 퍼지게끔 해주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쇼바 주변을 보시면 고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고무가 가끔 이 쇼바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향으로 돌린 만큼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스터드가 들어가는 방향과 밑에 쪽에 스터드가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로 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터드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정면을 바라봤으면 한쪽은 뒤쪽이 바라봐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쪽에 구리스가 같이 올 거예요. 이 구리스를 안쪽에서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건 아마 제가 국내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쇼바를 장착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위치를 먼저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케이블을 안쪽으로 넣어서 프레임 밑쪽으로 먼저 통과를 한번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바를 넣어서 저 스터드에 맞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스터드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만져봐 주시면 좋아요. 강하게 눌러서 혹시나 빠지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됐네요. 그럼 반대쪽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좌측 쇼바도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바는 반대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탈거를 해줄 건데 하면서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은 팁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바 밑에 쪽은 장착을 했고요. 위쪽 이제 장착을 해줄 건데 이 위쪽 장착을 할 때 생각보다 포지션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를 하자니 힘을 못 받고 이 액티브 후드 때문에 생각보다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멀리 이 프레임 밑쪽으로 해서 멀리 손을 집어넣어서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당겨주시면 조금 더 힘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양쪽 쇼바는 잘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지봉은 빼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쇼바가 잘 장착이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물감 없이 오르락 내리락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장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연장 커넥터를 연결해 줄 겁니다. 요 연장 커넥터는 전동 쇼바 케이블을 연장해 주는 커넥터예요. 왜 연장 케이블이 필요하냐면 이 앞에 순정 버튼이 없는 주니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이쪽에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쭉 끌어와서 이쪽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운전자 쪽 쇼바의 케이블을 연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생길 잡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사 테이프로 마감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전압 플러스 단자 밑에 쪽으로 해서 이 에어덕트 밑으로 선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쪽 프레임 밑으로 해서 선을 한번 정리를 해 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레치 쪽 탈거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에 레치를 잡고 있는 볼트들, 얘는 육각 10mm입니다. 10mm 볼트들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토 프렁크 센서바가 있는 레치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정 레치를 풀르시고 이 센서바가 있는 오토 프렁크 레치에 순정 레치를 이렇게 구멍을 양쪽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가 프렁크가 내려왔을 때 자동으로 프렁크를 닫게 만들어주는 그 와이어인데요. 이 와이어는 이 스프링을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이 옆에 원형 고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스프링을 다시 건 다음에 쪽을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체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아주시는데, 자리를 잡아주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짝 잡아준 다음에 요 뒤쪽 순정 레치를 기준으로 아까 마스킹했던 위치에 다시 포지셔닝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 위치는 꼭 타이트하게 맞지는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조금 안 맞으면 다시 포지셔닝을 하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석션 모터 쪽에 보면 오토 프렁크 비상개폐 와이어가 있어요. 이 비상개폐 와이어는 혹시라도 차량의 전원이 나가서 프렁크가 열리지 않을 때 이걸 당겨서 물리적으로 프렁크가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쪽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자, 여기 조수석 쪽 범퍼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비상견인고리 장치가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한시 방향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비상개폐 와이어를 여기까지 꺼내 주시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이 안쪽에서 놀면서 구석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언제든지 풀 수 있게 좀 테이프로 마감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항상 접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풀 수 있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자리를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어려운 작업들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이제 모듈이랑 케이블 연결들만 해주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케이블을 마감을 하기 전에 모듈이랑 이 메인 하네스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듈 위치를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 모듈을 저는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 이 플라스틱 파이프 밑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구멍에서 케이블 타이를 하나 통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타이를 감아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비스듬히 자리를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자리를 잡아주는 이유는 모듈 위쪽 전원을 눌러서 모듈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모듈까지 자리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석션 모터를 고정을 해줄 건데, 석션 모터를 고정을 해주기 전에 해주셔야 할 거는 여기 보시면 액추에이터 커넥터가 있거든요. 이 액추에이터 커넥터를 먼저 탈거를 해주셔서 이렇게 와이어가 밑으로, 액추에이터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들이 꼬이지 않게 잘 봐주시면서 이 갈색 석션 모터 케이블을 연결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방음 방진에 이용하는 신슐레이터이고요. 소위 말하는 계란판이죠. 흡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흡음재를 이용해서 석션 모터에 혹시라도 가해질 충격을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이 시슐 같은 경우에는 보온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온도 하면서 보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다른 데서 한 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봉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석션 모터를 올려놓고 약간 만두 감싸듯이 이렇게 사방에서 한번 감싸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란판도 동일하게 눌러서 선이 혹시라도 꼬여 들어가진 않게, 그리고 이 와이어도 반드시 이렇게 바깥으로 잘 나와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이 비상개폐 와이어가 있는 쪽이 밑으로 이 구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구석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따가 보관 유닛을 넣을 때 걸리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살짝 뜨는 감이 있기는 한데 눌러주면 충분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뜨는 이유는 이 계란판이 이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서 눌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션 모터까지 고정을 해줬고요. 나머지 케이블들 다 연결해 준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선정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블별로 딱 모양이 다르게 생겨서 그 케이블끼리만 맞게 홈이 딱 이렇게 맞게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케이블들은 모양이 두 개가 똑같아서 엇갈려서 연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하지 않게 선들을 잘 봐주시고 맞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는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로 한번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2라고 써져 있는 케이블이 보이실 거예요. 이 D2는 이 스피커를 연결하는 케이블이거든요. 스피커 잘 연결해 주시고 얘도 전기 테이프로 한번 마감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스피커를 이 밑에 모듈 옆에 바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접지를 여기 이쪽에 연결해 줄 겁니다. 요 선이 위로 가면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위쪽 방향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접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장 긴 선이 하나 보이실 건데 요게 이제 플러스로 전원이 들어가는 케이블이거든요. 요 케이블은 좀 뒤로 해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준 후에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나머지 커넥터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레치 쪽에 들어가는 Y자 커넥터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 센서바 전원 커넥터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연결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가 남을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 아까 제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버튼 커넥터입니다. 요거는 이따 연결할 거기 때문에 선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리지는 않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액추에이터도 빼먹지 마시고 연결을 잘 해주세요. 이 액추에이터를 빼먹게 되면 프렁크가 열리진 않습니다. 닫히기는 하는데 열리진 않아요. 그러면 차량을 리프트를 띄워서 밑에서 들어가거나 옆에 휀다 쪽을 뜯어서 액추에이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액추에이터는 빼먹지 마시고 연결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플러스 전원만 들어가면 모든 케이블은 다 연결이 완료가 되고요.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오토 프렁크가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모듈에 불이 깜빡깜빡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다는 소리이고요. 자, 동봉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 프렁크가 닫힐 겁니다. 정상적으로 닫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닫히는 건 정상적으로 잘 닫히고 열리는 것까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닫히고 잘 열리네요. 자, 이제 그러면 선 정리를 해주고 프렁크를 닫아주면 되는데 이때 까먹기 전에 저는 모듈로 이 프렁크 속도를 먼저 올려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속도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느린 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비폼이 들립니다. 3번, 4번, 그 다음 5번이에요. 5번이 닫고 열고가 제일 빠른 속도, 한국인들의 속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속도로 맞춰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선 정리를 쭉 한번 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 정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조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버튼을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 버튼이 연결되는 커넥터 잘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면 이 보관 유닛을 넣고 케이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걸쳐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헤파 필터부터 조립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관 유닛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없는 버튼을 달아줘야 됩니다. 우선 이 앞에 패널을 탈거를 해줄게요. 안쪽에서 살짝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프렁크 제품에 있던 박스에서 진행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 홀소를 이런 드릴에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 프렁크에 견인고리 장치가 들어있는 이 패널 뒤쪽으로 와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키 기준으로 해서 이 스티커 라인에 보통 이 라인에 타공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라인이 딱 순정이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서 라인이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버튼이 바로 들어가면 상당히 뻑뻑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돌리면서 공간을 좀 넓혀주세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홀소가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넓혀주세요. 가루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 같은 데 받쳐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타공을 해줬습니다. 이 위치에 동봉되어 있는 버튼을 방향을 잘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숨겨놨던 커넥터를 잘 찾아서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고 버튼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넥터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전기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쪽 에어덕트 커버까지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 프렁크 설치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타사 제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좀 저렴한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이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티슬릭스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 시연해 봤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치게끔 추가 시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제품 자체 비교를 위해서 따로 추가 시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 가장 중요한 클로즈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메가리가 좀 없는 모습이고, 이 티슬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사 제품 대비해서 힘이 딸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치가 괜찮으면 쇼바가 문제고, 쇼바가 괜찮으면 레치가 문제고, 이 알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균일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다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순정 레치에 연결했던 센서바 있는 레치 있죠. 이 센서바가 이 레치를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고, 그 내려간 상태에서 센서에 닿아서 마지막에 클로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센서바 자체가 너무 장력이 세다 보니까 레치가 내려와도 센서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설계 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제품은 레치뿐만이 아니라 쇼바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도 쇼바가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손으로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것 자체가 간헐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요 마지막에 잠궈주는 것도 약간 자기 맘대로여서 실사용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에 올라와 있는 사진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설명에는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제품을 받아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티슬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빌드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세차를 하거나 물이 녹아서 들어가서 얼었을 때 간혹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피드백 또한 상당히 빠르게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 오토도어 핸들과 도어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이 일어날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본넷을 들었다 내리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퀄리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오토 프렁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티슬릭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올라갔을 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 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